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사퇴. 기자회견 눈물의 인터뷰. 1280억 국민 세금 반납하여 환수. 약 5만 7천 명이 동의를 얻은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국회 청원이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30일 기준 총 5만 7,437명이 동의를 얻은 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청원이 지난 26일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다뤄졌다. 특정 청원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과하면 국회와 정부에서 조처에 나설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해당 국민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축구협회는 최소한 공적기관으로의 양심이 있다면 새 감독 선임을 위해 진정성을 보여야 했다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전력강화위원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해외 감독을 선임하려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고 긴 성토글을 올렸다. 해당 국민청원은 최근 벌어진 홍명보 전 울산 HD 감독의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이 기폭제가 되어 올라왔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후 5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이후 외국인 감독 선임을 약속했지만 지지부진한 협상 탓에 진전이 없었다. 이후 K리그 클럽에서 홍 감독을 빼와 감독으로 선임했다. 그간 홍 감독은 언론을 통해 국가대표팀 사령탑 내정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홍 감독은 지난달 5일 외인 감독 후보군 면접을 보고 돌아온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에 2시간 여설득 끝에 마음을 돌려 지휘봉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홍 감독의 선임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축구팬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정부 차원의 축구협회 감사와 해체 건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국회 측에서는 임시회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청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청원인에 대한 축구협회 관련 감사 요청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자체 결정 또는 주무부처 장관 요구에 따라 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에 관해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단체 및 관계자에 대해 징계 처분, 시정조치 및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축구협회는 2024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이라며 문체부는 주무부처로서 7월 말, 본 감사 8월 12일 물결표부터 축구협회에 대해 감독 선임 과정 등을 포함해 특정 감사를 실시 중이며 9월 말 종료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또한 국회 측은 청원인의 축구협회 해체 요청과 관련해서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회원 종목단체, 정회원이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될 수도 있다고 공시했다. 다만 문체부는 정부의 과도한 정치적 간섭을 이유로 축구협회를 해산하거나 임시회를 설치한 경우 국제축구연맹, 피파 측에서 회원국 자격 정지를 한 해외 사례가 있다는 점 등으로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0명의 증인과 참고인은 오는 9월 24일 국회 현안질의에 소환될 예정이다. 2. 정몽규의 위기관리 통했다. HDC 현산, 주가, 광주 사태 이후로 회복. 위기의 HDC 현대산업개발이 2년 8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52주 연속 신고가를 기록하며 돈이 몰리고 있다. 학동 화정동 부동산 PF 사태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매출을 기록했고 강원대 역세권 개발,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금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HDC 현사는 29일 주당 26,350원으로 마감했다. 올해 초 대비 85%, 1월 2일 14,210원 올랐고 1년 전 대비 154%, 1370원 상승했다. 특히 현사는 29일을 기점으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사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2022년 1월 11일 종가는 25,500원이었고 29일을 기점으로 3.3% 오른 상태다. 26일 장중 한때 28,2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다. 현산의 이런 모습은 건설업계 흐름과 상반된다. 대부분의 건설사는 부동산 PF 고금리에 따른 미분양 공사비 증액 분쟁 여파로 2022년부터 보였던 부진한 흐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연초 이후 코스피 건설업 지수는 5.44% 하락, 70.64 오른쪽 화살표 66.80 하락했고 KRX 건설지수의 상승세는 2.66%, 664.73 오른쪽 화살표 682.38에 불과했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현산이 10대 건설사 중 1위다. 현산의 상승세 배경에는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큰 역할을 했다. 지난 7월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3사는 상반기 건설사 전망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놨지만 현산만 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상향했다. 2년 만에 부정적 영향권에서 벗어났고 건설사 중에선 유일한 하계의 신용등급이 상향이었다. 한국신용평가는 저하된 사업 기반이 점차 안정화되고 재무구조 개선과 PF 우발 채무 위험이 경감된 점을 반영했다. 고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현산 상향 배경에는 순조로운 분양 성적도 있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비롯해 대구 범어 아이파크 등 8개 단지에서 3,600여 가구를 분양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천안성성 5-6지구 등 1,000여 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들을 분양해 연간 총 13,000여 가구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 중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 M2위 철도시설 부지에 지상 최고 49층, 8개 동에 약 3,000여 세대의 주거시설과 스트리트몰, 상업시설, 호텔, 오피스, 웰니스 센터 등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4조 5천억 원에 달한다. 현산이 시행과 시공을 함께 맡고 있다. 노원구는 30일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위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1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면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은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다음에는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사업, 잠실 스포츠, 마이스, 청라 위료복합타운 등 수조원대의 복합개발 사업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 지분 역시 지난 2분기 말 기준 8.59%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5.65% 대비 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2분기 이후에도 지분을 꾸준히 늘려 지난 12일 지분율이 10.10%까지 치솟았다. 지난 2022년 1월 이후 2년 6개월여 만에 10% 이상 보유 주주로 올라섰다. 일각에선 정몽규 회장의 뚝심이 지금의 현산을 만들었다는 의견도 있다. A건설사 고위 임원은 2022년 정기총회에서 많은 주주들이 권순호 대표 등 경영진 해임을 요구했지만 정 회장은 그대로 신임했다며 주주들은 정 회장이 고집을 피운다고 비판했지만 사실 흔들리지 않는 뚝심과 같은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정 회장은 책임, 해임, 보다 문제 해결에 관심이 더 컸던 것으로 전해들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 파악이 가장 중요한데 원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 바로 당시 경영진이었다는 게 정 회장의 위중으로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몽규 회장은 2022년 주총 당시 경영진 해임 안건을 제외한 다른 안건은 다 받아들였다. 네덜란드 연기금 APG 위 주주 제안으로 안건으로 상정된 지속가능경영 체계 전문 신설, 지속가능경영 공시,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등은 통과됐다.
HDC 현상 관계자는 이번 주가 상승을 내부에서도 각별하게 보고 있다며 금리 인하, 신용등급 상향 조정과 더불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으로 좋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3. 마뭇기에도 없었던 5연패. 명가 포항의 위기, 시험대에 오르는 박태하 리더십. 포항은 31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린 라이벌 울산 HD와의 하나은행 K리그 1-2024의 2구 라운드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4에서 5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포항은 구단 역사상 첫 K리그 5연패를 기록했다. K리그 전통의 명가 포항은 리그에서 대체로 강자 포지션을 유지했다. 연패가 길어질 일도 많지 않았다. 총 6차례 4연패를 당한 적은 있지만 5연패는 이번이 처음이다. 흔히 말하는 마뭇기에도 당한 적이 없는 5연패라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2시즌 연속 파이널 B로 추락했던 2016-2017 시즌에도 포항은 5연패를 당한 적이 없다. 당시와 비교하면 올 시즌은 경기력, 결과면에서 모두 좋다. 심지어 중반까지는 선두 싸움을 했다. 워낙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어 위기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라이벌전인 동해안 더비에서 당한 5실점 패배였다. 우승 레이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승점 44에서 한 달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한 포항은 이제 6위로 밀려났다. 다음 시즌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도 나설 수 없는 순위다. 박 감독 자신도 위기라고 정의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아직 정규 라운드 4경기가 남아 자칫하면 파이널 B 추락까지 우려해야 할지도 모른다. 최대한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흐름이다. 위기인 것은 명백하지만 극복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마침 K리그는 9월 A매치 휴식기에 돌입한다. 13일 광주FC전까지 열흘 정도 분위기를 수습할 시간이 주어진다. 포항에는 A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남은 정규 라운드 경기를 준비할 수 있다. 휴식기가 누구보다 반가운 팀이 바로 포항이다. 상황도 마냥 나쁘지는 않다. 파이널 A에 자리한 6팀 간의 승점 차는 아직 크지 않다. 여기에 포항은 이미 코리아컵 결승 진출권을 확보한 상태다. K리그에서 잘 버티는 분위기를 만들어 코리아컵 우승에 도전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연패와 별개로 포항에게도 상승세를 탈 기회는 충분하다. 결국 박 감독이 지금의 부정적인 흐름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후반기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박 감독은 올해 포항으로 돌아온 뒤 특유의 묵직한 지도력으로 팀을 잘 정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베테랑 지도자인 박 감독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들어왔다.